자, 소스 설명 들어갑니다. 35페이지 챕터 2에 해당되는 거고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소스를 보시니까 35페이지 교재 소스 패키지라는 게 없습니다. 패키지가 있으면 패키지에 있는 대로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패키지 뒤에 이제 뭐뭐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 단위로 폴더를 계속 만들어서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가 있으면 만드는데 현재 패키지가 없습니다. 없으면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어제 해드렸네요. 이게 해드렸는데 설명만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variable example 이게 들어가시고, 앞에 퍼블릭이 있습니다. 퍼블릭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이제 쓸 수 없습니다.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에 하나가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퍼블릭, 영어로 뭐냐? 영어로 공공의, 이런 뜻입니다. 공공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같이 쓸 수 있다.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을 접근 제한자라고 이해합니다. 접근 제한자라고 쓰고, 아무것도 안 붙이면 내가 같은 폴더에 있는 놈들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제권 제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퍼블릭이라고 붙였어요. 퍼블릭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니까 클래스라고 썼습니다. 클래스가 뭐죠? 클래스 네? 수업. 예, 수업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클래스,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요 반이 클래스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에서 한 강의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 안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모여오는 곳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생각해도 이제 전부 다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신데, 뭐 클래스, 영어로 이제 클래스 해가지고 보시면 학급 학생들이죠. 학급, 반, 학생들, 수업, 여기 수업도 있죠. 그 다음에 수업 강좌, 이런 게 이제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아놓은 이런 학생들이 모여져 있는 관을 의미해서 클래스라고 이해합니다. 그 수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 공통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형태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학급, 반, 학생, 뭐 이렇게 반 또는 학생, 반 또는 학생,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수업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클래스라고 붙였네요. 그럼 그 안에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0개부터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뭘 여러 개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변수입니다. 변수. 두 번째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변수와 메소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놈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상에서 자바에서는 변수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자꾸 변해요. 뒤에 집어넣은 걸로 덮어쓰기가 돼요. 이게 변수죠.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메소드는 동작, 어떤 처리, 이런 걸 쓰는 걸 얘기하고, 메소드는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이게 메소드입니다. 변수와 메소드를 선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뒤에 나와 있는 건 클래스 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variable example, 클래스인데 클래스 이름이 variable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variable example이라고 쓴 거는 클래스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클래스 명, 클래스 이름에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여러 개를 집어넣는다. 여기 안에다가 여러 개, 여러 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썼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컴퓨터 책, 여기 교재에서는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이제 묶어서 어떤 것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코드상에서는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것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묶습니다. 묶어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변수나 메소드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다. 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시면 얘는 타입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타입 참조형 변수 중에서 여러 개의 이런 타입이 다른 변수를 막 선언해서 뭘로 만들 수 있다?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클래스를 타입으로 쓸 수도 있다. 변수명 앞에 클래스. 그러면 여러 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클래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줄 갑니다. 야, 이게 한 줄 가지고 설명 되게 길게 하네. 그죠? 퍼블릭 뭐였죠? 접근 제한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을. 계속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계속 들여다봐라. 이런 얘기죠. 계속 들여다봐서 써야 된다.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접근 제한자.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가 실행해요? java.exe가. java.exe가 실행을 하는데 걔가 어디 있어요? 같은 폴더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짜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멀리가 있어요. 걔가 얘를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지정을 다른 데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스태틱이 있습니다. 스태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고정된, 예. 고정된 이런 뜻이죠. 고정된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 자, 얘가 왜 고정이 됐냐 이런 게 이제 묻는데, 그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주소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주소가 고정됐다. 고정이 돼 있다. 그 올라가면 얘를 찾아가려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얘를 찾아가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 주소가 있어야 된다.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가 얘가 이제 필요할 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주소에 올라가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 실행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 스태틱을 안 붙이면 위로 올라갔다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쫓겨나요. 다시 필요가 생기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면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쓰고 있어요. 거기에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다른 프로그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를 주소가 변한다. 근데 얘는 주소가 변하지 않는다. 자바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얘는 자바가 끝날 때까지 한번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지 않아요. 메인 메모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는다. 내려오지 않으면 주소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얘네들은 언제 올라가느냐? 얘 코드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클래스 이름이 선언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이 호출당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동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버틴게요. 끝까지 내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버틴기리라 하면서 버틴기는 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내려오지 않으니까 주소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뭐라고 써졌다? 스태틱이라고 써졌다. 스태틱이라고 써졌다. 그러면은 이거 메인 메모리가 저장이 되는 거네. 메인 메모리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 자리를 이렇게 딱 차지해서 거기에 저장을 돼요. 그러면은 얘를 쓰려고 하면은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럼 변수 선언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변수를 선언할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찾으려면 맨 위에서부터 씁니다. 맨 위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이제 얘를 주소 찾는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 그대로 씁니다.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써요. 이렇게 쓰고 점 쓰시고 이 안에 메인이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메인이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씁니다. 왜 스태틱이 뭐가 스태틱이라는 거예요? 메인이 스태틱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어서 메인이 요 안에 밸리어블 이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이라고 써놓은 것만 클래스 이름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의 얘가 뭐냐면 system.out.println이에요. 시스템이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여기 마우스 갖다 대세요. 아웃에 마우스 갖다 대세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패키지예요. java.lang 자바 안에 여기 자바는 패키지인데 패키지가 폴더라고 얘기했어요. 폴더 자바라는 폴더 안에 뭐 폴더가 있어요? lang라는 폴더가 있어요. lang라는 폴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보니까 소문자예요. 소문자다가 여기 대문자 나왔네. 여기 클래스예요. 클래스 시스템 클래스. 그래서 자바 패키지 폴더 안에 lang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시스템. 그 안에 out이라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죠?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걔를 쓸 거다 이러죠. 그걸 쓸 거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out이라고 써놓으시면 선언을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java.system 안에 out이라는 걸 쓰는데 얘 out이라고 쓸 때에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도큐멘트 가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시스템 클릭하시면 시스템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시스템 안에 여기 클래스로 만들어놨죠. 시스템 안에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그 아웃이라는 걸 찾았는데 아웃이 에러 여기 에러 있죠. 에러 여기 퍼블릭 스태틱 얘도 스태틱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 타입 얘가 변수 이름 이꼴 널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라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웃이 어디 갔냐? 자 컨트롤 F 아웃. 이 도큐멘트 찾는 게 좀 셋 아웃이에요. 파인드. 되게 많네. 찾아가기 되게 힘들겠는데 한 칸 띄고 와. 아웃사이드 아웃 이런 여기 인 나오죠. 인 말고 내가 아웃 찾으려고 하는데 아웃이 너무 여기 있다. 아웃. 예. 뭐라고 써놨어요? 스태틱.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지금 자동으로 올라가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바에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지금 퍼블릭. 공공으로 전부 다 아무나 쓸 수 있어요. 파이널은 뭔지 모르겠어요. 파이널 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지정자예요. 얘는 접근 지정자, 얘는 재지정자. 뭔 지정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정자. 스태틱도 지정자. 자동으로 올려라. 그리고 고정이다. 너 절대로 네 소임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웃이라고 썼어요. 그 아웃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클래스 이름으로 그대로 쓴다고요. 클래스 이름. 시스템 점. 이게 올릴 때 내가 변수 이름 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변수는 맨 앞에 뭘로 쓴다고요? 소문자. 소문자로 써야 한다. 그래야 변수인지 안다. 그래서 여기 아웃은 소문자로 쓴 거예요. 아웃이 소문자다. 이런 얘기죠. 소문자다. 그러면은 시스템도 맵 메모리에 올렸으면 시스템 자체도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이다. 왜죠? 얘가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그러면은 제가 올렸어요?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자동으로 올라갔다. 자동으로 올라갔다고요.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걔를 찾았으려면 어떻게 돼요? 클래스 이름 시스템 점 그 다음에 여기 아웃 스태틱이잖아요. 아웃 되시겠죠? 그 안에 점 여기 타입 얘 타입 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프린트 스트리밍.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 스트림이니까 맨 앞자 대문자. 얘 클래스구나. 클래스를 타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클래스 참조인 변수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 스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 스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웃 안에 프린트 스트리밍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린트 스트리밍이라는 것을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면 프린트 스트리밍으로 또 이렇게 보여요. 소스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그 저희가 프린트 ln이라는 컨트롤 F 눌렀어요. 프린트 ln 쓰시고 가로 열고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보시면 뭐 프린트 ln이 또 여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요. 여기 라이트도 있으시고 라이트 메소드 있고 프린트 ln 여기 프린트 ln 나오시죠?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보이드고요. 리턴 타입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불리엔 있고 프린트 ln 스트링 저희가 아까 이 스트링 썼으니까 프린트 ln 스트링 써가지고 보시면 요거 퍼블릭 나왔네요. 퍼블릭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보이드 나왔네요. 보이드 뭐죠? 보이드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돌려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프린트 ln 가로 열고 나왔네요. 가로 열고 메소드 처리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처리문들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처리문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처리문이 여러 개 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으시고 받을 때 스트링을 받아요. 스트링 제가 변수 쓸 때 전부 다 자바에서 변수 쓸 때 XYZ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X 썼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타입 있고 메소드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선언이라고 얘기한다.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사용하는 게 system.out.println이에요. 여기 시스템. 제가 자동으로 올렸으니까 system.out.println을 여기서 뭐 가로를 갈았고 이렇게 해서 요게 문자열이 들어가야 한다. 요게 요 문자열을 저쪽 그 선언한 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요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선언되어져 있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하기 위해서 여기 클래스가 대문자로 나왔다는 건 스태틱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태틱이네.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올라가고 클래스 im.example 메인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메인 부분은 형태가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 자바가 java.exe 실행하시면서 저기 이제 요 클래스를 여기 클래스 이름을 쓰면 java.exe에서 여기 ex 자바죠. JVM이 생기면서 얘가 실행이 되는데 요 클래스 이름을 쓰면 요 클래스 이름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찾는 게 있어요. 찾는 게 메인을 찾아요. 메인을 찾는다. 근데 메인이 메인 같아야 메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메인이 메인 같아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치면 그 저희가 자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쓰죠. 클래스 이름 쓰면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메인이 메인 같이 하려면 맨 앞에 public으로 써져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도 전부 다 접근이 가능해야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atic 자동으로 올라가야 돼요. 얘 메인 메소드로 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클래스 이름만 호출해요. 자동으로 얘가 호출당하게 하려면 메인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얘가 뭔가 실행이 되면 자바 쪽에서는 받아서 뭘 뱉어내고 이런 게 없어요. 얘가 여기 메인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리턴 되는 건 보이드예요. 보이드. 처리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서 내 이름 막 출력해내야 돼.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데이터로 초기값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스트링 대문자입니다. 참조형 클래스 이름이에요. 얘가 참조형 변수인 클래스 이름 스트링인데 대문자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클래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면은 문자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 길게 여러 개 있던 게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여기 있네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 이 대괄호 열고 대괄호는 여기다 쓸 수도 있고 뒤에 변수 뒤에다 쓸 수도 있으시고 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는 문자열이 길게 쓰는 게 여러 개 들어온다. 여러 개 0개 이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개도 집어넣은 적이 없죠. 여태까지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뒤에 가서 집어넣는 거 좀 써보시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여기다가 막 데이터 집어넣어서 처음 실행할 때 실행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으세요.
물론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나 여기다가 데이터를 꼭 집어넣어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행할 때 자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어야 될 거를 막 치는 거예요. 쳐서 그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매뉴얼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실행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써줍니다. 여러 개. 그 변수 이름은 args. 앞에 있는 게 type. 문자열인데 여러 개, 문자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args. 이거 뭐예요? 변수 이름. 이걸 뭐라 그런다? 변수의 선언이라고 한다. 선언. 얘를 누가 써요? java.exe가. java.exe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데이터를. 여기 type. 그 다음에 main 메소드. 얘를 뭐라 그래요? 메소드의 선언. 메소드의 선언이라고 이해한다. 되시겠죠? 메소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리되는 게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중괄호 중괄호 사이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걸 여러 개를 만든다. 맨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데요. 한 5일, 6일 정도 되면 이제 좀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금부터 한술에 배불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언어, 랭귀지. 예, 랭귀지 하루 배워서 들린다 그러면은 하산하세요. 예,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int 그 안에 이제 처리되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처리가 됩니다.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처리가 되고요. 그 int가 뭐였죠? 이제 int 예, 8바이트 아니다 4바이트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죠. 타입 앞에 타입을 선언하고 변수를 썼다는 얘기는 변수의 선언이에요. 여기까지가 변수의 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는 value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value 변수. 예. 선언해서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자바는 미리 선언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선언을 해놓은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언을 해놓고 얘가 데이터를 뭘 저장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선언이 안 돼 있으면 cannot be resolved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세요. cannot be resolved라는 메시지를 보면은 위에 아무리 올라가도 이 선언된 게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미리 선언을 해놓고 써야 됩니다. 선언을 했어요. 이게 1번 선언이 된다. 2번 값을 집어넣는다.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해요. 오른쪽에 잘 정리했더니 그냥 10이라는 숫자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재에서 리터럴. 요거는 저는 이제 상수값 변하지 않잖아요. 상수값인데 이렇게 직접적인 데이터를 쓴 거를 직접적인 데이터를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고요. 10은 그냥 10이지. 그죠? 자바에서는 상수라고 쓸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10을 변수값, 초기값으로 저장한다. 이거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꼴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 꼴 이렇게 쓰면 이 꼴이 한 개가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합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정리해서 뭐로 만들어요?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데이터로 만든다. 만들어서 왼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겨준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왼쪽에는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저장 가능한 변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변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되시겠죠? 오른쪽에는 이제 이렇게 값도 써야 되고 연산자 쓰셔야 되고 뭐 메소드 쓰셔야 되고 아무거나 막 쓸 수 있어요. 다 썼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변수.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와 요거 한 개의 데이터로 만드는데 그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선언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오른쪽에 잘 정리했더니 정수 숫자 4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가 됐더라.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저장하면 밸류가 10이 되는 거죠. 10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문자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입이 다르면 집어넣을 수 없다. 집어넣을 수 없다. 인티저는 숫자죠. 숫자. 예, 소점이 없는 숫자. 예. 그래서 바이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있어요. 바이트가 더 적은데 그 인티저가 더 크죠. 롱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롱이 더 커요. 같은 타입이긴 한데 롱이 더 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집어넣을 수 없다는데 억지로 구겨낼 수는 있다. 구겨낼 수는 있다. 예, 그게 나중에 캐스팅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도 동일하죠. 인티저는 4바이트 정수를 지정해 놓은 타입을 이제 여기다가 써놨고요. 밸류 이름, 변수 이름 이제 써놨습니다. 변수 밸류 밸류의 값을 읽고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서 타입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변수의 선언입니다. 여기 이꼴 뒤에 있는 거는 변수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져온다. 이게 밸류가 얼마였죠? 읽고 10을 더한다. 이 값 얼마였죠? 10이었죠. 10을 읽고 10, 거기다 10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죠. 수행하자 쓰시는 분은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를 내가 두 번 눌렀는데 한 번 취소하는 거는 컨트롤 G입니다. 컨트롤 G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걸 취소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더합니다. 더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산된 결과 연산된 결과 값 얼마죠? 20. 20을 변수 리절트 초기값으로 저장한다 그랬는데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맨 처음에 집어넣는 것을 초기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수를 선언한 게 했어요. 그래서 초기값이라는 의미는 변수 선언 후 처음 넣는 값 이렇게 넣어주는 것을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초기값 이해되시죠? 그냥 말 그대로 한 거를 길게 해서 길게 늘려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값이라 그러면 뭔지 잘 모르니까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요거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바에서는 변수 선언을 따로 하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값을 밑에다 쓸 수도 있어요.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런 걸 쓰시면서 그 맨 처음에 변수를 한 개 선언했는데 변수 선언한 것을 이제 집어넣는 값을 그건데 여기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꼴 뒤에 값. 근데 밸류 플러스 10이에요. 밸류라고 이렇게 오른쪽에다 쓰시면 이거는 변수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을 때 변수를 이렇게 쓰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였죠? 10이에요. 10. 값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이랑 더하는 거죠. 숫자 10이랑 더하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20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딩 하시기 전에. 코딩을 다 한 다음에 이거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오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두 개 10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10을 더해서 20으로 만들어서 결과값으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의욕을 가지시고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행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코딩 자바 C 이렇게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쳤을 때 저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게 코딩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쉬운 코딩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때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코딩으로 가시면 그럴 때도 이제 똑같이 이거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뭐가 나올지는 알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절트 했던 내용을 여기 2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리절트에 요 리절트하고 요 리절트는 같은 리절트예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요게 이제 색깔이 변해요. 리절트를 클릭하면 요게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클릭해서 밑에 있는 걸 클릭했는데 위에 게 색깔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변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빨간색 언더바가 나옵니다. 언더바가 나오니까 마우스가 대시면 cannot be resolved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컴파일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는 같은 변수이다. 이게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20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결론적으로 20이 출력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죠. 실행을 하시면 컨트롤 F11 나오시면 여기 저장을 안 했어요. 지금 요거 실행을 했는데 여기 열려져 있는 거는 요 앞에 J 다음에 1010 이렇게 돼 있죠. 1010. 얘는 클래스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클래스 파일. 근데 선생님 텍스트가 다 보이던데요. 텍스트가 보이는 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소스 파일 설치하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1010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스 파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이동되면서 소스 파일을 보여줘요. 소스를 추가시키지 않으면 그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라고. Save and Launch. 저장하고 실행할 거야. 지금 저장 안 돼 있는 거 요거. 지금 제가 막 작성한 게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진짜 별표가 있죠. 이렇게. 아, 저장을 안 했구나. 저장을 안 했구나. 한 개만 저장하기. 열려져 있는 거 추정한 거 전부 다 저장하기. 전부 다. 그 파일을 맨 처음에는 한 개만 쓰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파일을 5개, 6개, 7개 막 열어놓고 씁니다. 그러면 이쪽 거 수정을 다 해놨는데 결국 저장을 안 해서 그 선생님 이거 실행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두 저장하기 또는 그냥 컨트롤 S 또는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저장 한 개인 경우에는 그 실행하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저장 먼저 해라. Save and Launch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하시면서 Save and Launch를 하시면 나와라 짠. 안 나와. 여기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요렇게 콘솔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와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콘솔이 자동으로 이렇게 콘솔 하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기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해라 라는 게 있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출력해라는 게 없으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만 되고 출력해라는 게 있어야만 자동으로 나옵니다.